두 번째 키워드는 양육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과 함께 가장 시즌2에서 부각되게 되는 이슈, 주제는 양육인데요. 페리가 죽고 나서 모두 다 아이가 있잖아요. 이 몬터레이 5명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시즌1에서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고 시즌2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죠. 이제 2학년이 된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부각이 되게 되는 거죠. 시즌1보다. 맞아요. 그리고 레나타 같은 경우는 그 레나타가 계속해서 불안하고 어딘가에 정신이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이 딸인 아마벨라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전 이걸 보여준 게 좀 재미있었는데요. 재미있으면 사실 안 되는데 좀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 거짓말을 하고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이들 개인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앞서서 드렸는데 그렇게 여기에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엄마는 본인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레나타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똑같이 됐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기 전이니까 파산하기 전이니까 그냥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었던 건 오히려 남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감지를 한 거예요. 엄마가 조금 이상해. 엄마가 좀 달라졌어. 엄마에게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정말 이건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재밌는 점은 아이들이 뭐랑 같이 감지를 하게 되냐면 세상이 망할지도 몰라 라는 감각이랑 같이 감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의도해서 가지고 온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이면 한국 나이로 치면 9살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환경 문제 같은 거죠. 환경 이슈, 기후 이슈 같은 것을 알려줘도 돼? 세상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세상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도 돼? 라는 질문을 중간에 던지게 되는데요. 이 질문이랑 뭐를 아이들은 겹쳐두냐면 부모님을 겹쳐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빠지고 세상이 망할 수도 있는데 엄마는 이전과 달리 너무 불안해하고 여기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 않아. 그래서 공황 발작 같은 게 오게 되죠. 불안 발작 같은 것이. 이런 장면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양육이라는 걸 한다고 할 때는 결국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부모의 상태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걸 좀 정확히 보여주는 걸 보니까 무서우면서도 정말 아이를 키운다는 것, 양육한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책임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방금 이나님이 얘기하신 학교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마벨라가 거의 혼절을 하고 학부모들이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강당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대면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메들린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했는데 메들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항상 해피엔딩, 끝에는 해피엔딩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것이 굉장히 기만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메들린이 얘기한 게 이 드라마 안에서 되게 드러나진 않지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왜 픽션으로 만들어진 비극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랑 관련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이런 세상의 끝에 꼭 해피엔딩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려줘야 되고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게 된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원래는 그 말을 되게 하려고 올라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메들린은 원래는 이제 막 항의해달라. 레나타가 막 지금 내 딸이 지금 그런 걸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애들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가서 항의해달라 이렇게 해서 간 건데 갑자기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의 어떤 진심까지도 그쵸. 포함을 해서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뒤로 가면 메리 루이즈,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데다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워진 셀레스트가 있다고 할 때 이 둘 중에 아이를 누가 키울 거야? 누가 키워야 해? 라는 질문을 이제 중반 이후로 되게 진지하게 던지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답이 없어서이기도 할 텐데 깔끔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지는 결론이 나기는 하지만 저는 좀 위험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셀레스트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메리 루이즈,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시어머니가 과거에 아동 학대를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죽은 그 남편 페리 라이트가 실제로 메리 루이즈한테 자기 엄마에게 어떤 학대 경험 같은 것을 갖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폭력을 저질렀고, 그게 나중에 맥스, 아들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이유인 것처럼 말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유로 들어서 저 메리 루이즈가 나 대신 양육권을 가지고 가면 안 돼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시즌 2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는 저는 보니 엄마와 조 크라비치가 연기한 보니, 그리고 보니의 딸로 이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 개를 대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 대비가 아주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작품 안에서. 근데 왜냐하면 보니가 가진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머니가 자기를 학대했었던 거죠.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학대로 인해서 엄청 고백하는 씬이 나오잖아요.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엄마에게 자기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망가졌는지, 이를테면 엄마에게 받지 않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라는 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남자들을 만나고 남자들을 갈구했고, 이러한 문제들, 그 이후에 자기가 갖게 된 문제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과연 본인은 어떤 엄마가 됐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학대를 당한 거죠. 페리라이트도 학대를 당했고 보니도 학대를 당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그 장면을 전 더 부각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카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딸이 이름이 스카이인데요.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딸을 칭찬해주고, 딸의 존재에 감사하는 엄마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스카이 부분, 그러니까 보니와 스카이의 관계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켰어야 지금 이 양육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이 드라마 안에서 설득력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마치 이긴 것이 학대를 했던 사람의 자녀는 학대를 하는 사람으로 큰다라는 결론으로 쉽게 빠질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제 셀레스트가 메리 루이즈한테 당신이 옛날에 당신 아들을 학대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사실 메리 루이즈도 굉장히 스트럭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쵸.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사고가 났고 다른 아이 한 명은 사망했고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엄마들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메리 루이즈가 굉장히 좀 견딜 수 없는 시어머니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도 엄마로서 얼마나 스트럭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야기가 약간 그런 식으로 연출이 잘 안 되고, 방금 이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아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폭력적인 성향이 아내에게도 드러났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서 좀 너무 급하게 어떤 결론 같은 것을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재판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재판신으로 해야 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러한 양육권 재판이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셀레스트가 변호사로서도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과연 방금 셀레스트가 주장한 맥락, 그러니까 어머니가 폭력을 저질렀고 그 폭력이 나에게도 발현되었고, 그리고 메리 루이즈라는 사람이 사실은 폭력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좋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판단을 할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인데 그걸 또 메릴 스트립이 너무 잘해서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되죠. 근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심지어 넌 모르지 않았냐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심지어 모르지 않았냐.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내 남편 죽은 내 남편을 키우는 방식으로 키우지 않고 우리 애들을 굿보이로 키울 거야. 우리 애들은 좋은 아이들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은 감동적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문제를 안고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도 보니의 서사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든 다음 보니와 스카이를 통해서 보니는 지금 폭력을 대물림하지 않는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엄마에게 대신 폭력을 대물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스스로의 방식, 자기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용서해보려고 노력하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약간 이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양육 얘기를 하면서 엄마들의 역할만 너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 왜냐면 물론 사라진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의 캐릭터를 많이 존재감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대체로 남편들은 양육에 크게 관심이 없고 크게 관여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막 고민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엄마들만 정말로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메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양육이란 것이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양육이라고 썼다가 다시 엄마 되기라고 썼다가 또 다시 양육으로 바꾼 건데 키워드를 왜냐하면 영어로도 마더링으로 나와요. 패런팅으로 안 나옵니다.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마더링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근데 그게 효진님이 말한 것처럼 메타인 건지 아니면 그 현실을 보여주는 방식이 때문인 건지 혹은 여기서 남자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인 건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남자들은 등장은 하는데 남자들은 대체로 결혼 관계에서 등장을 하죠. 방금 앞에서 말한 이 작품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결혼 생활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서는 부모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등장을 하는데 대신 이들의 역할에 아빠가 있는가라는 점은 저도 질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작은 부분인데 전 좀 재밌었던 게 이 드라마가 초반에 메리 루이즈의 캐릭터로 인해서 좀 한국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너무 그래서 고통스럽다고요. 저희가 기혼인 여성분 몇 분에게 이 빅리틀 라이즈 2의 후기를 들었는데 초반에 포기하고 싶었다. 정말 힘들더라. 어머님을 본 줄 알았다. 어머님이 거기에 계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근데 차이라고 제가 느껴진 재미있는 부분은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양육권 분쟁이 시작된 다음에 서로 이제 싸우다가 메리 루이즈가 너가 나에게 그런 말은 했으면 안 됐고 내 아들을 그런 식으로 여겼으면 안 됐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러 집에 와요. 항의를 하러 막 집에 찾아왔는데도 그래서 셀레스트, 니콜 키드만이 문을 살짝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안에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큰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게 진짜 드라마 안에서 그렇게까지 연출이 됐다는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를 들려주면 안 된다. 이게 딱 박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씬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소리를 지릅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드라마만이 아니죠. 그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기까지도 한국에서는 되게 오래 맞아요. 걸렸으니까 그런 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